여자가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모든 대화를 읽는 방식을 바꿔줄 만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을 때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하진 않아요. 당신을 앉혀놓고 고백하지도 않죠.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행동 변화가 생기고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하지만 뭘 봐야 할지 모른다면 완전히 놓쳐버릴 겁니다. 저도 그런 여자였어요. 새벽 2시에 나눈 대화를 되짚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 생각에 사로잡힌 여자 말이죠. 이런 신호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일단 알아차리면 그녀가 줄곧 당신에게 말해왔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당신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말에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이야기, 친구와의 다툼, 주차 문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죠. 이야기가 엉켰어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당신에 대한 질문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걸 눈치채지 못해요. 그들은 그저 질문에 답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머릿속에 강하게 떠올라 그녀의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녀의 뇌 어딘가에서 그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가 말을 멈추고 당신에게로 화제를 돌린다는 것은 그녀의 관심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기다릴 수 있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요점입니다. 그녀는 며칠 전에 당신이 했던 농담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당신은 무심코 어쩌면 약간 비꼬는 투로 혹은 엉뚱한 관찰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그 농담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인 지금 그녀는 그 농담을 다시 꺼내며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웃어댑니다.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말이죠. 이건 농담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농담을 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아마도 한 번 이상은요. 그 농담은 그녀의 머릿속에 책갈피처럼 이것에 집중해라 라고 적힌 작은 깃발처럼 박혀버린 것입니다. 여자가 당신이 했던 사소한 말을 계속해서 되짚어본다면 당신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대화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결국 그녀는 그 증거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말은 몇 시간 안에 잊어버리지만 그녀는 당신의 말을 마치 기념품처럼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녀의 친구들은 당신이 말하지 않았던 세부적인 당신에 대한 정보까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친구를 처음 만났다고 가정해보세요. 5분도 채 안 돼요. 그들은 당신의 직업, 고향, 심지어 지난달 여행이나 고수를 싫어한다는 사실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꺼낼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녀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쏟아낸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대화 속에서 당신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그녀의 친구들이 당신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건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겁니다. 그녀의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도 당신 삶의 조각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녀의 사적인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끊임없이 당신 생각을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도 이제야 깨달았다면 댓글에 명확함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번째 요점입니다. 그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경고합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특정 인물이나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주의를 줍니다.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 날씨, 시기, 물류 문제 등 당신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 지적합니다. 이건 비관적인 게 아닙니다. 투영입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당신의 삶을 시뮬레이션하며 위협 요소를 찾고 자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한 결과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계획에 표면적인 열정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미래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경고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이미 당신의 삶을 가상으로 상상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상상 속에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과 이야기할 때 주말 계획에 빈틈을 둡니다. 토요일 계획을 설명하면서 브런치, 볼일, 오후에 친구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모호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녀는 정확히 채워 넣지 않은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쉴까라고 말하며 당신을 흘끗 봅니다. 그 공백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신비롭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도 자신의 계획에 끼어들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 라는 말을 듣고 그녀가 그냥 가볍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달 방식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녀가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특정 부분을 의도적으로 비워둔다면 그녀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초대를 당신에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그녀의 플레이리스트에 당신과 나눴던 대화들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몇 주 전 당신이 어떤 노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노래가 특정한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거나 아니면 차에서 무심코 틀었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신에게 플레이리스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리스트 한가운데 당신의 노래가 마치 조용한 고백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억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노래는 그녀의 감정적 풍경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당신과의 대화에서 나온 노래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어졌습니다. 여자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플레이리스트에 담기 시작한다면 그녀는 어쩌면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무언가를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의 삶의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음악 취향이 당신의 취향을 위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때로는 그녀가 당신에게 털어놓을 가장 솔직한 이야기들이 플레이리스트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7번째, 그녀는 다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말을 고칩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준 직장 동료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강해. 아니 그냥 키가 큰 거야. 또는 그녀는 남자친구를 언급하다가 재빨리 근데 솔직히 좀 짜증나 라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실시간으로 말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갑자기 그 말이 당신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당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성이 갑자기 다른 남성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유치해서가 아닙니다. 생각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즉, 어떤 면에서는 이미 당신을 다른 남성들이 결코 차지할 수 없는 범주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8번째 요점. 당신은 전혀 관련 없는 대화에서 그녀의 기본 예시가 됩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쩌면 개념을 설명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요점을 말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당신이 언급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처럼 또는 그건 그가 하는 행동을 떠올리게 해. 당신은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대화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기본 예시가 된다는 건 그 사람이 당신의 머릿속 파일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된 거죠. 당신이 전혀 상관없는 순간에도 그녀의 생각은 자동으로 당신에게 향합니다. 당신과 전혀 관련 없는 대화에서 그녀가 계속 당신을 언급한다면 당신이 그녀의 잠재의식 속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머릿속에 공짜로 살고 있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9번째 요점. 그녀는 몇 주에 걸쳐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단편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을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체크리스트를 훑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몇 번의 대화마다 새로운 질문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자랐는지, 도시뿐 아니라 동네까지, 부모님은 명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신만의 방이 있었는지, 사소하고 흩어진 질문들이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지금의 당신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당신의 과거에 대해 한꺼번에 묻지 않고 조각조각 묻는다면 그것은 그녀가 진심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곱씹고 있다는 뜻입니다. 각 조각을 곱씹어본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의상 어린 시절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이미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10번째 팁입니다. 당신의 농담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약간 느립니다. 당신이 재밌는 말을 하면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웃지만 그녀는 웃지 않습니다. 한두 박자 정도 후에야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단순한 예의상 웃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마치 당신의 농담을 곰곰이 생각해본 후에 반응하는 것처럼요. 그 시간적 지연은 혼란이 아니라 깊이 있는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유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흡수되고 교차 검증되고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웃음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약간 어긋난다면 그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반응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8번째 요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하는 특유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주 쓰는 단어, 늘 사용하는 군더더기 말, 혹은 사물을 묘사하는 특정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그녀의 입에서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당신을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언어 흡수는 표면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속에 충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투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내면 어휘의 일부가 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표현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잔재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말에 흠뻑 젖어든 것입니다. 12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최근에 언급하지 않은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녀는 특정 인물에 대해 묻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 좀 더 주변적인 인물입니다. 몇 주 전에 한두 번 언급했던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그 이후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건 호기심으로 위장한 감시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당신 주변 인물들을 추적하며 누가 나타나고 누가 사라지는지 관찰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사회생활을 감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능합니다. 당신의 세상이 그녀 자신의 세상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당신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묻는다면 그녀는 얼마나 주의 깊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13번째 요점. 당신이 옆에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져 있습니다. 당신과 그녀가 함께 앉아 있고 그녀의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화면이 위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뒤집혀 있습니다. 어쩌면 살짝 옆으로 밀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휴대폰이 진동할 때 흘끗 보지만 집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디지털 세계와 지금 당신이 공유하고 있는 현실 세계 사이에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숨기고 알림을 무시하는 그 작은 행동은 그녀가 지금 이 순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휴대폰에 반쯤 매달려 있죠. 만약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면 그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당신에게 말이죠. 그녀는 항상 당신을 포함한 가상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우리 둘 다 같은 도시에 살게 된다면 어떨까? 또는 만약 당신도 그 콘서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와 같이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나리오는 항상 가볍게 마치 한가로운 생각처럼 들리지만 당신은 그 모든 시나리오 속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미래에 당신을 넣어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묻는 대신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반응을 살피는 거죠. 여자가 계속해서 당신을 자신의 삶의 가상 시나리오에 끼워 넣는다면 아마 스스로도 아직 인정하지 못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을 포함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상 시나리오들은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초안이죠. 15. 그녀는 전화를 끊기 전 점점 더 긴 침묵을 지킵니다. 대화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서로 할 말은 다 했고요.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은 아니지만 길게 이어지는 침묵이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몇 초 더 전화를 붙잡고 둘 다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녀는 아직 놓아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통화가 끝나면 당신의 목소리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 침묵은 그녀가 변화에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별 인사를 효율적으로 합니다. 마무리 지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인사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진다면 그녀는 당신과의 대화 사이의 공백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포기한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벨을 눌러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그녀는 마치 당신을 이미 초대한 것처럼 가고 싶은 곳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보고 싶었던 레스토랑, 궁금했던 도시, 보고 싶었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가고 싶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같이 가볼까?
또는 거기 너도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죠. 초대하는 의미가 이미 그녀의 말에 녹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을 그 장면 속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당신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없는 순간들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당신이 함께할지 여부뿐입니다. 17번째 포인트. 그녀는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답장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피곤해서 미안하다고, 더 재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누구에게도, 특히 그녀에게는 전혀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들에 대해 사과합니다. 이것은 불안감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새어나오는 배려일 뿐입니다.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상을 줄지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서 있지도 않은 마찰을 미리 없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성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한다면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과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투자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8번째 포인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당신 쪽으로 향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섰을 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이미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깨가 당신 쪽으로 기울고 자세가 편안해지며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시선이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마음이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한 그녀의 몸짓의 반응입니다. 신체적 태도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신호 중 하나이며 가장 하기 어렵고 숨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여성이 당신의 존재를 몸짓으로 감지한다면 그것은 예의상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일종의 중력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19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겪은 일의 순서를 당신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 중간쯤에 그녀가 부드럽게 순서를 정정해 줍니다. 잠깐, 이메일은 회의 후에 온 거 아니었어?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순서를 헷갈린 거죠. 그녀는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깐깐하게 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해준 이야기를 얼마나 꼼꼼하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보다 당신 이야기의 구조를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되짚어봤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그녀의 머릿속에 정리되고 보존된 무언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기억력은 일상적인 정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0번째 요점. 그녀는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당신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거나 고민 중인 결정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멈춰서서 당신의 의견을 묻습니다. 말끝이 아니라 마치 당신의 의견이 갑자기 자신의 생각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당신의 관점은 그녀가 결정을 완전히 내리기 전에 검토하고 싶은 필터가 된 거죠. 여성이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당신의 의견을 묻는다면 당신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가 아니라 그녀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일부가 된 겁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녀에게 따지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억지로 말을 꺼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 당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반복적으로 아마 그녀 스스로도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말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여자가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되면 당신도 그녀를 다르게 봐주길 바라기 시작합니다. 관심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수동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의도적인 관심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당신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도록 작은 신호들을 보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신호들을 놓치면 그녀는 당신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막 열렸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여자가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고 당신의 관심을 원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기 전에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